그거는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음순이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점점 악화가 된다. 나를 위해서 나의 기능적인 목적으로 이런 소음순 수술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모양도 예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원장님 지금 뭐 보세요? 소음순 수술 보는 환자가 있어서 미리 좀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소음순 수술이요? 소음순 수술 들어보셨죠? 좀 생소하긴 한데. 아, 그래요? 생각보다 소음순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일 진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고민을 안 하다 보면 이 소음순 구조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외음부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소음순을 보시려면 일단 내 아래쪽을 봤을 때 털로 덮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대음순이라고 해요. 이 대음순은 지방 조직으로 통통하게 원래는 자리 잡고 있으면서 외음부를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소음순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음순의 역할은 요도와 질 입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소음순의 뿌리는 클리토리스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는 예쁜 입술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음순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대음순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지 불편감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음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소음순이 대음순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은 단순하게 이렇게 삐져나온 것들이 아니라 양측이 겹주름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비대칭을 이루면서 핵까지도 이렇게 주름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음순들은 말려 들어가거나 관계 시에도 통증을 유발을 하거나 혹은 생리혈, 분비물 같은 것들이 이쪽에 끼면서 냄새가 나고 질염이 자꾸 잘 생겨요 라는 이유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그게 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천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선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턱이나 골격 구조가 다른 것처럼 굉장히 얇고 약한 피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태어나면서부터 비대칭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양쪽이 같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요. 이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또 쓸리고 마찰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손상을 받으면서 비대칭이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비대칭을 만들기도 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어요. 피부가 좀 찢어졌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소음순이 비대칭이 오거나 비대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선천적으로 조금 모양이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이 부분들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을 소음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늘어진 부분만 단순 절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소음순이 편해질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예쁘게 잘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도 오는 경우가 있나요? 엄마들이 딸 이렇게 케어를 해주다가 소음순 모양이 나랑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모양이 비대칭이지 라면서 딸하고 같이 걱정을 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건 사춘기까지는 조금씩 변형이 오면서 이 모양들이 바뀔 수도 있고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고등학생 끝나고 대학생 됐을 때 그때 즈음에 부모님하고 산부인과로 같이 오셔서 수술을 고민하시기는 합니다. 근데 그 자기 모양을 보는 게 그냥 거울로 얼굴 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민망한 자세로 막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자기 모양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부모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내 거를 안 보고 내 것만 보면 모르니까. 그런데 그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갔을 때 이게 대음순보다 나와 있으면 그게 어쨌건 손으로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 혹은 필라테스 같은 것들을 할 때 타이트한 레깅스 같은 것들을 입었을 때 그런 것들이 도드러지면서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한번 거울로 보시라고요. 뾰루지가 나거나 뭔가 이상 소견이 있을 때도 우리 얼굴 거울로 보잖아요. 그만큼 우리 소중한 부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거울로 민망한 자세일 수 있으나 어차피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술이 꼭 필요한 거예요? 모든 소음순들이 내 기능을 잘 하고 있고 크게 불편감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음순이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점점 악화가 된다. 비대칭이 심해진다. 혹은 이런 모양들 때문에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관계를 했는데 파트너가 그거를 좀 지적을 한 경우도 있어서 막 울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저는 관계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관계
전개를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통증을 느껴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면 수술을 할지 말지 먼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확인을 했는데 이 정도는 좀 괜찮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혹은 저 불편한 부분만 단순하게 그냥 좀 교정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좀 다른 부분들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뭔가 불편한 게 있을 때는 우선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음순 수술이 약간 미적으로 이쁘게 하려고 한다. 막 이런 안 좋은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처음 개념이 소음순 수술을 한다는 게 좀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산부인과도 처음에 이런 미혼 여성들을 위한 산부인과가 아닐 때는 상과, 아기 받는 과 이렇게 여겨졌을 때는 같은 의사들끼리도 그거 뭐야, 소음순 수술 그거 뭔데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사실 이 소음순 수술이 굉장히 여자들한테는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거든요. 아주 조금 옛날로 돌아가 보면 우리 성형 수술이 막 시작이 됐을 때 얼굴에 왜 손을 대 성형 수술을 한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터부시가 됐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쌍꺼풀 수술하는 게 눈꺼풀이 많이 처지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눈썹이 찔려서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예뻐지니까 사실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본인한테 좋은 수술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간 것처럼 사실은 소음순 수술도 그래요. 오히려 안타깝게도 이 소음순이 여자들한테 많은 불편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미용 성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얘기가 되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소음순 수술 후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나를 위해서 나의 기능적인 목적으로 이런 소음순 수술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모양도 예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소음순 수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건가요? 생각보다는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에도 대학병원에서도 했던 수술이기는 해요. 20-30년 전 제가 수련할 때도 이미 했던 수술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산부인과 책을 보면 늘어져 있는 피부를 절제하는 그런 수술인 거예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다이렉트로 절개를 한다던가 이런 교과서적인 수술이기는 한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쁜 것도 좋으니까 오히려 더 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형 수술하는 거 좋은 모양으로 갔으면 좋겠으니 미용 성형 쪽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음순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잔주름이 있거나 처진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레이저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는 좀 엄청 아플 것 같다는 아. 인식이 있거든요. 네. 어릴 때도 좀 뭔가 신경 쓸 것 같은데 너무 아프진 않나요? 수술이기는 하잖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이 뼈도 없는 얇은 스킨 조직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정말 크셨던 분들은 오히려 수술 직후에 이거 불편한 거 사라져서 너무 편해요. 통증보다도 그 편리함이 훨씬 더 좋게 와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게 있을 정도예요. 그 얘기는 일상적인 생활들은 다 가능하고요. 물론 그래도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운동들을 하시거나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 혹은 성관계 같은 것들은 2주에서 4주 정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 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통증이 걱정돼서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할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다시 모양이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원래는 타고난 게 소음순 모양을 대부분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대칭이 있을 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비대칭이 심해지는 건데 사실 수술 쪽 교정을 하고 나면 그만큼 돌아가진 않아요. 약간의 주름들이 더 생기거나 착색이 생기거나 약간의 비대칭들은 이렇게 자세라던가 질 길이라던가 혹은 슬림에 의해서 생길 수는 있으나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상담하러 갈 때 준비할 게 있어요. 사실은 편하게 오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좀 시간이 엄청 바쁜데 멀리서 당일로 수술까지 결정을 하고 상담 후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짧게 오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할 때 이 털들이 조금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봉합살을 쓸 때도 머리카락보다 정말 얇은 특수 봉합살을 써요. 그러다 보니 털들이 좀 끼거나 하는 불편감들이 있고 혹은 이 털에 묻어있는 분비물이나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전날에 미리 쉐이빙은 좀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젊은 여성들은 특별히 드시는 약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을 하셨다던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들이라던가 드셔야 되는 약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피임약 같은 것들이나 진통제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는 한데 소음순에도 신경이랑 혈관들이 많이 분포를 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많이 부을 수도 있고 수술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먹는 약은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소음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부터 불편했는데 정말 미루다가 정말 용기 내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수술 후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부인과 의사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수술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소음순이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괜찮다면,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면 이상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하고 생활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불편감이 있거나 이게 조금 고민이 된다면 교정을 하고 났을 때 삶의 질이 훨씬 나아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시간 내서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되시면 랑트 산부인과로 오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최쌤이었습니다. 안녕.